중년 여자가 빠져드는 나쁜 남자의 특징?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? 한때는 조건을 따졌고, 안정감이 중요했고, 사람을 볼 줄 안다고 믿었다. 그런데 인생이 막이 시작된 지금, 왜인지 모르게 도무지 정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끌린다. 그는 상처투성이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 깊이가 느껴지고, 말수가 적은데 묘하게 자꾸 생각나고, 연락이 끊겨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가는 사람. 딱히 잘해주는 것도 없고 확실한 말도 없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. 사람은 흔들릴 때 자극에 더 민감해진다. 오랫동안 지켜낸 관계에선 이미 감정의 진폭이 줄어든 지 오래다. 그런데 나쁜 남자는 다르다. 어딘가 부족하고 말이 비어있고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공백이 자꾸 상상을 만들고 그 상상이 설렘을 만든다. 그게 중독처럼 반복되면 이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고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감정이 된다. 그리고 문득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흔들리지?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. 그 남자는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.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아끼는 사람이다. 이야기를 시작하긴 하지만 딱 그만큼만 말하고 멈춘다. 가족 이야기도 어렴풋하고 과거는 늘 복잡하다고만 말한다. 처음엔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보여주는 건 늘 똑같은 조각들 뿐이다. 이상한 건 그게 궁금해진다는 것이다. 왜 저렇게 말을 아낄까? 혹시 상처가 많은 걸까? 혹시 나에게만 천천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일까? 이런 추측이 반복되면서 그를 이해하고 싶다는 감정이 커진다. 그는 이 감정을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계속해서 감정의 퍼즐 속에 가둬두는 방식이다. 답은 주지 않지만 질문하게 만든다. 확실한 표현은 없지만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든다. 중년 여자는 그 불완전한 퍼즐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애를 쓰게 된다. 그렇게 할수록 자신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다. 그가 남긴 빈칸을 내가 스스로 채우고 있는 것뿐이다. 연락은 불규칙하게, 마음은 들쑥날쑥하게. 처음에는 매일 연락이 왔다. 눈을 뜨면 잘 잤어요?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밤이 되면 잘 자요로 하루가 마무리됐다.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간헐적으로 끊기기 시작한다.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답이 없을 때는 괜히 핸드폰을 몇 번씩 확인하게 된다. 한참 만에 연락이 와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. 바빴어. 피곤해서 잤어.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다시 녹아내린다. 어쩐지 이해하게 되고 그럼 그렇지 라며 스스로를 달래게 된다.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리듬에 내가 길들여지기 시작한다. 연락이 안 오는 날은 그저 기다리고 연락이 오면 모든 게 풀린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의 컨트롤이 그에게 넘어가 버린다. 그는 일정한 리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. 오히려 들쑥날쑥한 마음으로 상대를 흔든다. 그리고 그 감정의 불규칙함이 오히려 더 깊은 감정 몰입을 만들어낸다. 마음을 흔들지만 책임지지 않는다. 그는 잘해주는 사람이었다. 처음엔 따뜻했고 가끔은 자상했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났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다정함엔 경계선이 있었다. 마음을 표현하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는다.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이인지 정하지 않는다. 혼자 감정이 깊어질수록 혼란은 더 커진다. 물어보면 대답은 늘 애매하다. 꼭 그런 말을 해야 돼?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잖아.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예민한 걸까 싶기도 하다. 그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는 이어간다.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여자는 계속 걸려 있다. 표현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은 늘 흐릿한 남자. 그와 함께 있으면 나를 아껴주는 느낌도 들고 어쩐지 혼자인 느낌도 동시에 든다. 자꾸만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. 그와 함께 있으면 처음엔 괜찮았던 것들이
점점 부족하게 느껴진다. 더 잘하고 싶고, 더 예뻐 보이고 싶고, 더 많이 표현하고 싶어진다. 그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표현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실수에도 쉽게 분위기를 바꾼다. 그가 삐지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지고 결국 내가 먼저 풀려고 애쓰게 된다. 이렇게 자꾸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작아진다. 말을 조심하게 되고 표정을 살피게 되고 자존감이 흔들린다. 그는 언제나 같은 사람인데 자꾸 나만 변화하고 있다.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계속 조정하는 사이 나는 내 중심을 잃고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. 관계는 열려있지만 이름은 없다. 사람들이 물어본다. 그 사람은 너한테 뭐야?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. 함께 있는 건 맞는데 정확한 이름이 없다.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어딘가 애매한 경계에 걸쳐 있는 관계. 그래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불만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.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. 우리 사이 꼭 정의해야 해. 이렇게 좋은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. 그 말에 또 넘어간다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잊진 않을 거라는 희망 같은 걸 품게 된다. 하지만 관계가 이름 없이 오래가면 그건 편한 쪽만 계속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. 명확히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. 그리고 나는 늘 어정쩡한 위치에서 마음만 쌓아가게 된다. 혼자 기다리는 게 익숙해진다. 그와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감정은 기다림이다. 그가 연락하기를, 그가 먼저 말 걸어주기를, 그가 다가와 주기를. 처음에는 이 기다림이 설렘이었다. 하지만 점점 그건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은 감정을 더 깊게 만든다. 기다림에 익숙해지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도 익히게 된다. 그럴 수 있어. 바쁠 거야. 그냥 이런 성격이겠지.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기다리는 게 당연해진다. 그러다 보니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어간다.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도 조용하고 내가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그저 흐르는 관계, 혼자만 감정을 채우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. 헤어지려 해도 자꾸 돌아가게 된다. 이젠 정말 그만해야겠다. 다짐을 하고 연락을 끊는다. 며칠은 잘 참는다.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온다. 잘 지냈어요? 문득 생각나서요. 그 한마디에 결심은 다시 흔들린다.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혹시 이번엔 달라질까 기대하게 된다. 하지만 돌아가면 똑같다. 그는 여전히 애매하고 나는 여전히 흔들린다. 이 관계가 나에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게 된다.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에 가깝다.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패턴이다. 처음에 느꼈던 그 떨림, 그 설렘의 기억이 이제는 끊어야 할 이유를 자꾸 지워버린다.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운 관계, 그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. 마주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고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내가 혼자인 느낌. 그는 곁에 있지만 마음까지 함께 있는 건 아니다. 그리고 그 거리감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답이 없다. 말을 꺼내면 왜 그렇게 생각해? 또 왜 그래?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. 그래서 말도 줄어들고 기대도 줄어든다. 하지만 떠나진 못한다. 왜냐하면 떠나는 게 더 외로울 것 같으니까.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그 외로움은 함께 있으면서도 매일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다. 나를 잃게 만드는 사랑은 멈춰야 한다. 처음엔 내가 이끌었다고 생각했다. 그 사람에게 끌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고 믿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관계 속에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. 그를 만나기 전엔 내 시간도 있었고 내 감정도 분명했는데 이제는 그가 중심이 되어 있다. 하루의 기분도
하루의 흐름도 그 사람에 따라 움직인다.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더 나아졌는가, 행복해졌는가,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를 되물어야 한다. 나를 잃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어떤 이유로도 지켜야 할 사랑이 아니다. 감정을 탓하지 말자. 중년이 되었다고 설렘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설렘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라면 이제는 내려놓을 용기도 가져야 한다. 진짜 사랑은 상처에 중독되지 않게 하고 나를 점점 더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.